안녕하십니까.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 소서 1강 황희창입니다. 지난 시간에 준의에 대해서 여러 구절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준의, 의를 따르다라는 여러 가지 구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소경자 흉이다. 공경하고 받들고 행할 일에 게으름과 나태함을 자꾸 가지는 자는, 떠는 자니까 좀 이상한데, 가지는 자는 흉함으로 되는다. 흉함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을 공경하고, 주변 사람들의 부모나 형제, 자녀들을 이렇게 공손하게 서로 같이 예우를 하면서 이렇게 또 소경, 어떤 공경할 일들, 또 윗사람이나 어떤 자연과 어떤 조상들, 선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공경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게으름을 떠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길한 일이 아니라 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어떤 공경함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어떤 자연이나 조상이나 부모나 위의 상사나 어떤 조직에서 어떤 그런 공경하는 이런 자세, 이런 마음으로부터 공경하나 이런 것이 없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경이 없다는 거는 좀 무시하거나 그냥 그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워하거나 또 귀담아 듣거나 하는 마음이 자꾸 없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나태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고, 그 공경심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짓이라든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 안 따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흉한 일이 따른다.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모합 심리자 고. 이거는 마음이 없는 외면 수습. 이게 습자가 잘못됐습니다. 수습. 네, 이렇게 습자인데 외면 수습. 거칠해. 쉽게 말하면 거칠해. 거칠에만 행하는 사람은 결국 외롭게 된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겉만 번들을 한 거예요. 겉만 번들하면 겉만 번들으르 하다. 멋있죠. 겉으로 일단 겉은 멋있으니까 아주 쭉 빼입고 잘생겼고 아주 그냥 잘생기고 아주 그냥 인상도 좋고 이러니까 그냥 사람이 아주 그냥 인기가 좋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때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겉과 겉이 100점이야. 근데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의 속을 알게 되죠. 시간이 가면 점점점 그 사람의 마음도 알게 되잖아요. 1분 1초 한 10분 아니면 1시간만 잠깐 보면 잘 모르죠. 외면 수습만 되게 잘하면 모르잖아. 근데 계속 있어 보면 이 사람의 속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속은 30점이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저 사람은 안 되겠네.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게 만나고 지나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유, 얘는 겉만 번들어나지 속은 꽝이야. 또 딴 사람 또 이제 C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또 이제 C라는 사람도 만났어요. 그럼 이 사람하고 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C가 또 생각하기에도 아유, 저 사람 겉은 멀쩡한데 아유, 속은 아주 사람이 아주 그냥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벌써 이 두 사람을 잃은 거예요. B와 C를 잃은 거예요, 벌써.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은? 가면 갈수록. 그 다음에 E, F, G 다 만나는 데마다 이 사람은 맨날 저렇게 모합 심리, 겉만 빤따르르 하고 속은 막 이런 식으로 지내.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할 때도 쟤 겉만 뻔들으 하고 속은 꽝이야. 이 사람도 그래. 이 사람도 그래.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서 이 A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롭다. 이 사람은 외로워요. 아무도 자기와 같이 이렇게 진실되게 뭔가를 한번 같이 영위해 보려고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롭게 된다. 그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대로 또 나름대로 해석을 하시고 한번 음미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제가 뭐 한자에 대해서 뭐 100%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석이 다 다를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옛날 고전이라서 뭐 이렇게 한자 원리대로 뭐 순서대로 해석해서 꼭 그렇게 뭐 해도 되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응용해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깨달음과 삶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가만히 잘 이렇게 정도에 맞게 한번 잘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친참 원충자 망이다. 이거는 간사하고 와첨하는 자들과는 친하면서 질책하고 간언하는 말로 질책하고 간언하는 충신은 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뭐 그냥 끝, 망한다. 이 소서에서는 아예 간단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친참 원충자 망해, 딱 그냥 한마디로. 그게 뭡니까 이게? 친참, 참, 요 참이라는 글자를 보면 여기 토끼가 들어가 있어요. 토끼가 들어가 있는데, 요 토끼 요게 이제 우리 자축인묘할 때 이게 묘잖아요. 그러면 이 교활한 토끼라고 해서 이 교토 있는데, 이 교활한 토끼들은 간신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원리 원칙도 없고 마음의 백성은 없고 오로지 돈과 권력, 자기 자신의 부와 재물과 자기 가족과 자기의 당과 자기의 권력과 오로지 을이고 뭐 백성이고 뭐 없어. 이건 간신이에요. 나라의 존벌레 같은 세금, 도둑. 그러니까 그런 간신은 가까이 하고, 간신은 몰라보고 간신은 가까이 하고, 간언하는 충신은 멀리하면 원충, 충신은 멀리하고 간신들은 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해. 나라라면 나라가 망하는 거고, 기업이면 그 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가정이면 그 가정이 망한다. 망하는 기운이 온다. 예전에 당나라의 당태종이 정관의 치라고 해서 되게 태평성대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태종이 유명한 일화가, 자기 그러니까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을 따르는 책사가 있었어요. 아주 뛰어난 학식이 인품도 훌륭한 그 밑에 그 신하가 있었는데, 그분 이름이 위징이라고 그러거든요. 위징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런 소서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도를 이제 어떤 공부를 한 분이다 보니, 딱 보니까 그 당태종, 그러니까 당태종의 형 밑에 이게 동생이잖아요. 당태종이 저 사람이 왕이 될 그릇인 거예요. 저 사람이 아주 그릇이야. 저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이러니까 이 형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밀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을 후환이 된다. 죽이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당태종이 이 형을 죽였죠. 그러니까 죽였을 거예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쪽 측근들을 다 그냥 끝난 거죠. 그래서 결국 당태종이 왕이 됐어요. 이게 등극을 했는데, 등극을 하고 나면 보통 그쪽의 그 위징도 그냥 이제 죽은 목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태종이 위징을 크게 중용을 해요. 그러니까 크게 써요. 거의 장관급으로 이렇게 크게 써요. 그러면서 아주 귀담아들어. 왜냐? 이 위징의 특징이 뭐냐? 간언을 잘해. 콕콕 찌르는 말을 잘해. 그러니까 막 남의 그 기분 상하라고 찌르는 이런 말이 아니라, 당태종이 예를 들어서 뭐
뭐 어느 지역에 너무 이쁜 그 저 뭐 이렇게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내가 그 첩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뭐야 저 이렇게 후궁으로 이렇게 들어 앉히려고 딱 하니까 위징이 그 소식을 듣고 밤중에 와가지고 뭐 그런 사실이 진짜 있었는지는 제가 뭐 모르겠지만 그런 일화가 있었던 걸로 제가 들은 기억에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밤중에 쫓아가서 그 폐하 그러면 안 된다. 어. 왜 안 되냐? 정혼한 이미 남자가 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거기를 이별시키고 이렇게 왕궁으로 들이면 되냐? 그건 안 된다. 백성들의 마음이 떨어져 나간다. 백성들의 마음이 저 왕은 뭐 무조건 지 욕심만 채우는 사람이네. 아주 짐승 같은 놈이네. 이렇게 원망들 할 거 아니냐? 안 됩니다. 저 반대입니다. 무조건 안 돼요. 저 안 가요. 저 집에 안 갈래요. 이거 말 안 들으면 저 집에 안 갑니다. 아 이러니까 막 밤에 쫓아와서 이러니까 막 그냥 굉장히 기분 상하고 뭐 하면서도 당태정도 대단한 분 같아요. 위징 또 그렇게 막 그 노인네가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이고 알았다고. 알았어 하면서 막 기분 상했고 왜 그 여자 얼굴이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그걸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물어보죠. 위징한테 당태종과 일문일답을 하는데 당태종이 물어요. 자, 당태종이 위징은 한자를 제가 모르겠고 위징한테 위징이란 신하한테 묻습니다. 창업이 어려우냐? 수성이 어려우냐? 어떤 게 더 어려우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당태종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당태종이 물으니까 위징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위징이 말하기를 창업보다는 수성이 더 어렵다. 창업, 뭔가를 처음에 스타트업 해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는 성을 뭐 공격해가지고 내가 뭐 천하를 통일하는 거는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한 거 하고 나서 이거를 계속 그 조직을 유지해 가서 그 뜻을 계속 펴나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게 더 어렵다. 내가 뭔가를 시작한 것보다는 그 시작을 초지일관 쫙 끌고 가는 것이 어렵다. 그 기초를 닦아서 대대손손 이게 내려가게 한다는 것이 수성이 더 어렵다. 그 성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은 백성은 무리요. 군주는 배라는 거예요. 배. 그 유명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배를 이렇게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한번 물이 출렁거리면 이 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뒤집힌다 이거.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한번 물이 노여워하면 배를 뒤집어 버리기도 한다. 이런 것을 말을 합니다. 위징이란 신하가. 그 정도로 당태종에 대해서 되게 보좌를 잘했어요. 올바르게 가게. 그걸 간언한다고 하거든요. 간언. 목숨을 내놓고 간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태종은 또 그런 형 밑에 있던 위징이란 그 인물을 또 알아본 거고 위징 또한 당태종이 자기한테 와서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인물 때문에 원래 알았었으니까 죽이라고까지 했을 정도로 당태종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대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도 계속 죽을 수도 있는데도 간언을 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아주 잔소리를 막 엄청 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근데 그걸 또 다 받아들이는 게 당태종. 그러니까 당나라예요. 정관의 치입니다. 그래서 명군 뭐 이런 소리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 그 신하들도 그렇게 모이는 거죠. 그런 군주에 그런 신하가 모이는 거예요. 훌륭한 군주에 훌륭한 신하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위진과 이렇게 했듯이 친참 원충은 망한다. 참언하고 간신배들하고는 자꾸 가까이 하면서 충신 이런 위진 같은 이런 신하는 멀리한다. 만약에 당초에 여기서 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네가 뭔데 이렇게 노인네가 당신 자꾸 이러면 자리 그만두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섭섭하게 하거나 이렇게 했거나 이런 수성의 어떤 이치 내가 수성이 더 귀중한 거구나. 백성은 무리구나. 나를 띄워줬구나. 그럼 내가 잘 이렇게 잘 내가 타고 내가 잘 가야지. 이 물을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깨닫게 해주는 신하가 그런 충신을 멀리하지 않고 충신을 근친했단 말이에요. 친충했다 이거예요. 친충. 가까이다 근충했다 이거예요. 충신은 가까이 하고 멀리했다 이겁니다. 멀리했다 이거예요. 참. 요 참이 요게 간신할 그 참인데 요게 참자거든요. 요게 이제 아첨할 참자예요. 그러니까 간신을 말해요. 이런 거는 멀리 했다는 거예요. 멀리. 그러면 아까 소서에서 망하는 거 대신 뭐겠습니까? 망하지 않고 존하는 거예요. 존이 뭡니까? 수성이고 존하다 보니 흥해지는 겁니다.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일화가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친참 원충자는 망한다. 그다음 구절도 같은 일맥상통한 구절인데 근색 원현자는 혼이다. 이거는 뭐냐면 근색 원현자는 혼이다. 색을 가까이 하고 현인 군자들 어떤 그 도를 닦거나 많은 학식이 있거나 공부를 많이 한 어떤 이런 학자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는 사람은 이게 혼이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신 나간 거 이렇게 결국은 혼미해진다, 어둡다, 깜깜해진다, 뭐 그냥 망한다는 거죠. 결국 그런 뜻인데 현인을 멀리하고 색만 가까이 하는 자는 흐리고 어둡고 혼미해지게 되며 거기에 여알 공행자난. 자 여기서 보시면 여알 여자가 뭐라 이렇게 막 그렇게 쫑알쫑알대고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공공연히 그걸 따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어지러워진다. 정세가 국정이 문란해진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요거랑 가만히 보시면 근색이다. 근색이란 게 뭡니까? 근색이란 거는 색이 뭡니까? 요 색깔 눈으로 보는 게 색이잖아요. 귀로는 청 듣고 눈으로는 색이거든요. 그 눈에 뭘 보이니까 꿈틀대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고 이쁜 여자 보면 예? 그러니까 근색. 근데 뭐 예쁜 여자 좋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임금이 정치하는 사람이 오늘 뭐 정치하고 막 여기에다 해야 되는데 자꾸 방구석만 들어가 있네. 요 색만 아주 그냥 그러면 이 색이 누구겠어요? 남자니까 상대는 여자죠. 왜 여자 아니에요? 여자가 자꾸 뭐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이제?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처음에는 아이고 뭐 패하니까 고개도 못 들고 하던 사람이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깊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여자가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저렇게 하는 게 나아요.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해진다. 혼해지고 혼미해지고 어지러워진다. 혼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서의 고전에 이렇게 아주 이게 탁 이렇게 친참 원충자는 망하고
근색 원현자는 혼하고 여알 공행자는 난하다. 아주 그냥 이 다 그냥 그 명확하게. 그러니까 요걸 안 하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자꾸 내가 색을 좀 중도 치우치지도 너무 저기 하지도 않게 잘 이렇게 중심 잡고, 그리고 또 여알 하는 것도 뭐 여자가 뭐라고 막 하는 것도 내가 공적인 거에는 탁 뭐 이렇게 잘 중도로 잘 이렇게 중심을 잡고 가면 난해지지도 않고 어지러워지지도 않고 혼미해지지도 않고, 또 충신들의 간언을 잘 따르게 되면 내가 망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거꾸로 이걸 뒤집으면. 근데 계속 내가 만약에 뭐 위진과 같은 그런 막 나한테 그렇게 간언을 하거나 충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내가 그냥 멀리하고, 간신배들만 드글드글 옆에서 최고예요, 넘버원, 훌륭합니다 막 하니까 그냥 붕 떠가지고 그냥 다 된 것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떻게 뭐든지 다 합니까? 이 세상이 추나추동인데 추나추동에서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왜? 춘이면 춘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춘에 할 일을 추에서는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소임은 춘이면 춘, 하면 하예요. 거두는 일을 할 거면 거두는 일을 하는 거고, 뿌리는 일을 할 거면 뿌리는 일을 하러 오는 거지. 이걸 다 한대. 그러니까 욕심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다 된 것처럼 다 될 것처럼은 아니다. 이 세상은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충언을 해주는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색을 멀리하면서 오히려 현을 가까이 하는 거. 현을 여기는 멀리하잖아. 현을 가까이 하고, 오히려 현인군자들, 이런 소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뭐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고전에 좋은 게 많습니까? 뭐 이런 어떤 구절들을 내가 잘 새기면서 그 백성들을 잘 살피고, 또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이 어떤 조직을 잘 살피고 가정을 잘 살피면 망하지도 않고 혼미해지지도 않고 어지러워지지도 않는 그런 태평성대가 된다. 화의부동의 세상이 된다. 그런 어떤 대동세계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다 밑에 이런 구절은 넣었어요. 위에 근색 원현자와 같이 보면 더 이해가 될 것이라 보며 해석에 있어서 당시의 시대에는 여인분들이 나라의 직책을 갖는 일이 드물고 어려웠던 시대적 배경을 참고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인의 말만 듣고 여인이 원하고 청하는 대로 공공령이 공적인 일을 추진하면 곧 세상에 어지러운 난리를 불러일으킵니다라고 제가 해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자들이 직책을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여성분들의 활동이 많아지고 되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직책이나 뭐 이런 사회적 직위를 많이 갖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말하는 여알 공행자라는 것이, 예전에는 여인들이 직책을 갖지 못했다 보니까 막 이렇게 베갯머리처럼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서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지만, 현대 사회도 예를 들면은 어떤 그 개인적인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개인적인 사적인 거에 어떤 내가 그런 거에 좌우돼서 어떤 공행, 어떤 공적인 뭐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 사적인 나의 어떤 뭐 자기 아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친인척이라든가 어떤 이런 뭐 모친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어떤 걸 가지고 공공의 어떤 행을 해서는, 공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